현재 시간 저녁 6시 36분인데요.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이 5,170만 원입니다. 자, 지지부진해요. 단기 박스권이에요. 제가 어제도 성명을 드렸는데요. 고점은 5,800만 원, 700만 원, 5,800만 원, 5,750만 원 정도. 그리고 저점, 단기 저점입니다. 4,300만 원. 요 기준점으로 해서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기가 단기 매물대죠.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매물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 여기 지지라인도 있죠. 이 지지라인이 이탈을 하게 되면 저항대로 바뀌면서 매물대로 바뀌죠. 그래서 요 라인과 요 라인에도 같이 있어요. 요 라인. 그래서 쭉 체킹을 해보면 요 부분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에 매물들이 좀 있다. 그래서 방향성이 나오기 위해선 제가 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이슈가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엔데믹으로 가야 됩니다. 엔데믹으로 가야 물가 상승 속도가 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생산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 폭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상승의 폭이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다. 고로 전 세계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자본시장에 조금은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죠. 그쵸?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어가는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우리 리플, 자 리플 한번 보면은요. 현재 952원입니다. 리플도 크게 좀 확대해서 보면 리플도 크게 비트코인과 다름없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리플도 거의 비슷하죠. 953원인데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단기 매물대 이 부분이에요. 지지선은 요 라인으로 해서 저점 단기 지지선. 그래서 박스권을 현재 그리고 있다. 다음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투심이 여기 모여있는 상황에 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죠. 첫 번째 세과의 소송이 정리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죠. 즉 판을 짜고 있다. 백그라운드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세과의 소송은 지나가는 이슈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ETF 현물 상장이 무조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전 세계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첫 번째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전 세계 국가에 다 상장이 되죠. 나스닥에 미국에 상장이 되면 전 세계 국가별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된다. 각 국가별로 차례로 미국이 기준점이다. 두 번째, ETF를 보면 증시하고 다르게 얘네는 비트코인 하나만 남는다. 그리고 차례로 나오는 암호화폐 펀더멘탈이 좋은 놈들 있죠? 얘네도 따라서 ETF가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암호화폐도 하나만 남는다. 여기 시간차로 리플이 저는 포함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준점으로 해서 그러면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시차를 두고 코인베이스의 상장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큰 카테고리는 이 두 가지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예전 자료인데요. 비트코인 2.0 리플 스위프트 뛰어넘을 것.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송금망에서 플랫폼 4차 산업은 플랫폼 전쟁했다고 하죠. 시장 점유율을 깃발을 먼저 꽂으면 다른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플랫폼 통합된다고 하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iOS 운영체제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래서 송금 시장 판때기를 선점을 한다. 가장 먼저 깃발을 꼽으면 누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장 알고 계시죠? 스위프트 1세대의 시장 자체가 155조 달러이다. 참고만 할 뿐이다. 대한민국 돈으로 17경. 현재 기준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스위프트 1세대 스위프트를 뛰어넘을 것. 그러나 리플은 아직 상용화 시점 전이다. 인프라를 계속해서 깔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가격이 뛰어버리게 되면 인프라를 깔지를 못하겠죠. 개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깔리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좀 늦게 올라갈 거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을 보면서 회사가 어떠한 파트너를 맺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자, 하나 더 언급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선점이죠.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술 자체는 어렵지 않다. 진입 장벽이 낮은 것 아니냐. 리풍만의 강점은 무엇이냐. 절대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아닙니다. 300의 금융기관과 지금 파트너사를 맺었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게 지금은 엑스쿼렌트 이 부분으로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엑스래피드 자 이거죠. 우리 XRP가 사용되는 이쪽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효과로서 커런티로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대부분 다 흡수를 하고 이러고 이제 여기서도 결국은 수수료 그리고 은행들에 대한 중개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각 중개은행마다 신용도가 다르죠. 그렇죠? 수수료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 XRP, 엑스래피드로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금 서비스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전화기 가치가 상승되는 것을 봤을 것이다. 참여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과가 크다.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이는 다시 다른 기업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자, 바로 우리가 시장을 선점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들고 있는 게 진퉁인지 짝퉁인지 보석인지 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또는 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를 던져버리게 되는 불상사를 범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림 두 장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그 이유가 담겨있는 두 장의 사진입니다. 최근에 매크로적으로 연준이 가장 큰 이슈를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연준의 긴축. 그쵸? 자산을 축소한다. 그리고 금리의 속도가 빨라진다. 요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연준의 역사상 금리 추이입니다. 1999년도에 한 7% 근방이었어요. 2017년도에 올렸는데 2.5%가 상단이었다. 그리고 다시 제로금리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올렸는데 0.25에서 0.50이다. 상단은 2.5보다 낮다고 생각을 한다. 왜? 중요합니다. 미국이 1970년도에 금리가 인플레 파이터 20%였었어요. 당시 폴 볼커였던 연준 의장이었죠. 쭉 빠졌던 거예요. 이 말은 즉 양적인 경제 성장이 끝나간다. 인구에 대한 성장도 끝나가고요.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다 고령화가 돼간다. 도시화가 돼간다. 더 이상 도시를 지을 수가 없다. 고령화, 노인들이 무슨 돈을 많이 쓰죠? 젊은이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이 고령화가 돼가고 있다. 중국은 내수 시장으로서 한 번 더 파이를 키우고요. 양적인 성장이 끝나가기 때문에 금리의 추이가 20%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빠그러져가고 가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1세대 달러의 스위프트 1.0을 종식되어가는 달러의 힘이 약해져가는 그 부분에 있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2.0 스위프트의 대두를 앞당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 우려 때문에 또한 명분을 찾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슈는 엔데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